야, 근데 진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야? 달력? 달력이요? 뭐 때 됐으니까 달력도 찍어야지. 달력이 65,000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PD님 그 기사 하나만 찾아주세요. 문재인 달력 하면 나와요. 문재인 달력.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지금 저기 나오는 굿즈의 대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국제대가 책방 열어서 뭐 팔고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 급전이 필요하신가? 그러니까, 돈 이거 사람들 엄청 산다니까 친문 또 저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참 그 물러나신 대통령한테 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나는 그래도 된다는 생각. 나는 그 나는 그래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그런 일을 하겠죠. 누군가 모든 사람이 나 그래도 그렇지, 돼. 그렇지. 근데 그 나는 그래도 된다는 그 기준이 전직 대통령이 가져야 될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많이 낮은 걸로 보여요. 그렇지. 전직 대통령이 뭐 그거 달력 찍어서 뭐 호의호식한다 이렇게는 안 보지만 저거 이게 기부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아니 기준. 그때 앞치마도 열라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말고. 얼마 전에 무슨 콘서트 하는데 뭐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뭐 흠뻑 즐기는 모습 뭐 이런 거 보면 뭐 유쾌한 정숙 씨 좋은데 그런 게 나갔을 때 공개가 됐을 때 국민들의 적어도 반은 좋게 안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지. 탁현민 아저씨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또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얘기 안 하죠. 하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정파가 다르다고 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퇴임하고 6만 5천 원짜리 이건 욕 그 먹어야지. 이상한 그러면. 거예요. 그거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분이 맞아요. 예를 들어 정치 자금을 모아가지고 뭐 할 것도 아니고 뭐 경제 활동하는 거 자유긴 한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사람들이 다 알 거고 그렇지.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춰질지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나 저건 되게 불편하더라고. 사실 그때 앞치마 때보다도 이 달력 6만 5천 원이 더 불편하더라고. 달력을 여러 개 준대요. 벽에도 걸고 여기다도 놓고 쬐끄만 것도 있고. 그 뭐 집안 내내 그냥 온 집안에다 문재인 대통령 이걸로 달력으로 그냥. 요즘에 달력 많이 걸지도 않는데 저거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지지자들 사서 모르겠어요. 저걸 뭐에다 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영 불편해. 그 갇혀서 정치하는 거잖아요. 정치를 그렇지. 한다고 한다면 진영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안 통해요. 그러니까 안 통합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저거 너무 불편해서 그냥 짧게 해봤고요. 저거보다 오늘 메인은 그거야. 김용민 의원.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 시정연설이 좀 불안불안했거든 처음에. 그 불안불안했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굽힐 줄 모르는 느낌. 그 되게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나는 사실 내년 총선 치러야 되는데 좀 힘든 모습도 좀 보이고 손 내미는 모습도 좀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문제다라고 했는데 하더라고 이번에. 네. 거기다가 원래 저 초안에는 있었던 전 정부 문제 다 빼고 네. 저기 이재명 대표 먼저 얘기하고 원래 그 관례도 여당 대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하고 내려가서 일일이 다 악수하고 그런데 김용민 이 사람은 나 이거는 내 진짜 내가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화가 나더라고. 이거는 민주당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그치? 보시면 원래는 아무리 기사 좀 그래도, 띄워주세요. 김용민 의원 거. 예,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와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원래 기립을 합니다. 그렇지. 원래 예. 기립이죠. 그래서 뒤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립을 한 상태에서 뒤를 돌아오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악수도 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 장면이 항상 있었는데 또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민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160석 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자리를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반을 넘어서 그렇지. 중앙 통로를 넘어서 그러니까 통로의 양쪽 다 민주당 의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석수가 그렇지. 많으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가 다 민주당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싹 다. 싹 다 전원. 싹 다. 그러면 대통령 이렇게 앉아만 있단 말이에요. 기립을 안 하니까 대통령 별로 맞이하고 싶지 않으니까 작년에는 아예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지. 근데 작년에 앉아는 없었지. 있었어. 오케이 좋아요. 근데 대통령이 와서 하면은 그래도 오면은 이렇게 오는지 알잖아요. 근데 굳이 뭐 보는 척하고 뭐 몰랐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어색했잖아요. 비서실장 누구지? 천준호. 천준호 1호. 그 왜냐하면 개딸들한테 찍히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나 그런 거. 진짜 최악이었는데. 그 이거. 최악이지. 그다음에 와서 툭툭 치면서도 했는데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 문정 보고 이렇게. 난 안 봐 뭐 이러면서 나는 그런 게 진짜 그 너무 보기 안 순간은 좋더라고. 그렇죠. 그 사람들 국회의원 맞냔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래도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주민들 의사에 따라 선출된 사람인데 거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해봐야 된다는 거 하나가 있고 이제 김용민 의원이 뭐 마스크 끼고서는 대통령한테 어제 압수할 때 내려오시죠. 뭐라고 했다는 건데 그만. 실제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또 자기가 했다고 또 굳이 올려가지고 개딸한테 또 뭐 짱 뭐 이런 소리 듣고 그랬다는데. 제가 뭐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겠지만 해도 돼. 본인한테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돼요. 절대로 도움 안 됩니다. 이거 너무 불편하더라고 이거. 박제돼서 남아요. 박제돼서 남습니다. 탄핵 운운하는 사람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 주민소환제도 없고 임기 4년 되면 쭉 가서 김남국도 지금 살아있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도 오래 못 갑니다. 그렇지. 진짜 오래 못 제가 가죠. 뭐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사실 너무 무례하고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달라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는 누구나 뭐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그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더 심한 얘기 할 수 충분히 있는데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어.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자기 당 당대표도 대통령한테 일어나서 서로 악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초선 의원이니까 거의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 사진도 이제 보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45도를 굽히면서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일일이 악수하고 또 그 뭐 전 정부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엄청난 결심을 하고 왔다.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 들었어요. 나도 내가 알던 윤 대통령이 좀 변했다. 물론 또 그래도 안 변했다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분들도 싫어하겠지만 아니에요. 대통령 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 1월 5일 날 선대위를 해체한 분이에요. 그렇지. 대선 2달 전에. 대선 2달 전에 선대위 해체하는 후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그만큼 결단되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그게 1월 5일이었거든요. 1월 6일 날 뭘 하냐면 지하철역에 처음 나가요. 아 맞아. 이준석 대표가 시킨 대로 인사를 하다가 좀 덜 굽혔다 그러니까 이제 막 90도로 해요. 그막 시민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거 해요. 그거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청년들 얘기 들어가지고 좋아 빠르게 가 이러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 같은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한 건데 그 시점이 지금 또 온 걸로 느껴져요. 저는. 또 이제 이번에 강서구청장 대패가 이제 윤통한테 정신 번쩍 들게 한번 한. 그러니까 뭔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뭐 걸 보고가 어떻게 올라간지 몰라도 어쨌든 저희가 오판을 한 거고 강서구청장을 통해서 바라본 민심과 실제 나온 민심과 저희가 생각했던 민심의 정도가 많이 달랐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이제 뭐 혁신위도 나오고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고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변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한테 안 막히니까 지금 뭐라 그러는 거고 적어도 대통령이 민심을 대하는 자세는 그래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태도나 이런 부분들에서 변화를 분명히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실질적으로 뭐가 피부로 와닿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뭐 일단 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한 긍정이에요. 저는 현재까지는. 예. 근데 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그 태도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많이 감점을 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럼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2개가 걸린 거예요. 김포 했다가 시정연설. 그러니까 뉴스가 없다니까요. 민주당 뉴스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 있어. 조정식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 친명으로 가는 거죠. 친명. 친명. 개딸로 함께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아직도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근데 일단 이번에 제가 그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당 돌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고 대통령의 메시지나 행동을 보면 일단 변화하겠다는 의지는 있다. 일단 여기에서 일단은 첫 한 걸음 내딘 거에 대해서는 합격을 주는 거지 뭐 이제 됐어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의미로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고 김용민 의원이나 문정복 의원이나는 뭐 지금 아까 조정식
그 사무총장이 이제 저기 총선 저 기획단 단장한다며. 그럼 앞으로 더 그러겠네. 앞으로 더 그러겠어. 제가 민주당 얘기를 따로 더블헤더로 할 거면 제가 1시간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굉장히 뭐를 막 모멘텀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총선 그렇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굉장히 지금 전망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재명 대표 하나에 달려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결국 총선 가면 또 달라진다. 그럼 과연 민주당이 좋아요. 친명으로 똘똘 뭉쳐서 가는데 어떠한 가치를 국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요? 투쟁 일변도로 2년을 끌어온 정당입니다. 그렇지. 뭘 줄 수 있을까요? 뭘로 표를 달라고 할 거냔 말이에요. 자, 윤석열 정부 심판?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직선제를 지금 88년부터 13대 대통령부터 몇 번을 했습니까? 8번을 했어요. 정권 교체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2년도 안 된 정권을 심판한다는 그런 논리는 더 이상 우리가 재선 가는 그런 대통령제도 단임이에요. 단임인데 무슨 심판을 합니까? 그렇지. 탄핵하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구호와 그렇지. 어떤 가치를 대안. 제시하지 않는 한 민주당도 갑갑하다. 대신 저희가 더 잘해야 된다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중도층 민심을 가져오는 게 결국 다음 총선에 이제 승패를 가를 만한 게 될 텐데 지금 민주당은 일단은 개딸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자꾸 가고 있어서 비명계 의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 이원 의원이나. 근데 오늘 제가 댓글이 자꾸 보이네요. 자꾸 보이죠, 자꾸 이제 저보고 뭐라고 하시네. 죄송해요.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뭐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뭐 저 무슨 뭐 백변이 변했다 뭐 어쩌고 하는데 저는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제 개인 그 생각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고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제 생각이 틀렸다거나 제가 변했다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맨스테이님 백변께 질문 있습니다. 이화영 재판 관련 기피 신청을 정말 빠른 시간에 기각 결정을 했는데 2월 법관 인사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안 되고요. 어차피 이제 지금 이화영 재판은 나중에 이제 저 이재명 대표는 수원지검에서 아마 수원지방법원으로 기소를 할 거고 이제 그게 같이 합쳐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화영 재판 2월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좀 빨라도 내년 중반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워낙 길고 복잡한 사건들이라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법관 인사 나서 계속 그곳에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기피 신청은 워낙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어쨌건 무조건 지금 시간을 그냥 끌어보겠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그냥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태리 파슬리님 우리 생각도 틀리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희는 그럼요. 저희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틀린 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듣고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거고 그렇죠. 저희가 틀렸다고 느끼시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는 꼭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이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위증교사.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 병합이요, 뭐? 그거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저 임재훈님 슈퍼챗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위에 건가요? 이거 김포 시민만 김포 시민만 당사자가 아니라 기존의 서울 시민도 당사자입니다. 아까 형님이 김포 시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김포 시민의 찬성이 압도적인 문제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뜻이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김포 시민 중심으로도 여론조사를 해보고 김포가 어느 정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또 불편한 부분이 생기는 건 서울 시민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가 그에 대한 또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지한 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하고 김포시장이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울시 이게 이제 의원 입법을 하게 되면 굳이 주민투표 안 해도 되는데 만약 정부 입법이면 막 주민투표 해야 될 상황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여론 수렴해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이 다 반대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김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위증교사
저 기사 이제 좀 보면요. 이게 지금 내가 저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위증교사는 분리해서 재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일단 재판부가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재판에 백현동은 병합을 했어요. 그거는 일단 당연한 검찰도 요청을 했고 뭐 병합해 달라. 거의 등장인물하고 그 줄거리가 똑같아. 똑같아. 김인섭 하나 정도 차이가 있겠다. 김인섭이 여기 장소하고. 그렇지. 근데 그 정도니까 이거는 해석하는 게 맞고 대신에 위증교사는 이번 재판부에서 아직 병합 여부 결정 못했어. 이거는 본인들도 고민이 많은 거야.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네. 대검에 이제 그 검사 친한 형님이랑 이렇게 한잔하면서 형 이거 진짜 병합 안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 법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 거 물어보니까 이거는 병합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형도. 그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모르지. 일단 등장인물 다 다른 거는 뭐 당연히 우리 뭐 이건 뭐 논점도 다르고 그럼 거기 자백한 사람 뭐가 되냐는 거야. 아 계속 그 진리 끊어. 그 김진성. 김진석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야. 3년 4년 5년을 계속 지금 이 고통스럽게 기다려야 돼? 제가 법을 안 전공해서 참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 사법 시스템 정말 너무 웃겨요.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을 얘가 얘기해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 군데서 저도 이걸 전화를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피고인 한 피고인이 여러 잘못 저질러서 막 이 지역에서 잘못하고 저희 가서 잘못하고 한 번은 훔쳤다가 한 번은 때렸다가 막 이랬단 말이야. 전총조네? 아임 실례예요,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러면 보통은 이제 잘 자란 사건들이 피고인 입장에서 한 번에 재판받는 게 좋으니까 한 재판부에 모아서 다 병합을 해줘요. 그게 일반적이야. 근데 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이 지금 관련 사건은 한 이슈가 재판이 몇 년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아예 논점이 다른 거는 빨리빨리 확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원칙을 기초로 잣대를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맞네 그 말이. 그래서 그러면 그 저 위증교사 할 때 그 자백한 김진성은 자기 재판 받으려 앞으로 한 3년 순수 저 늦게 하면 한 4년 기다려야 될 걸요? 그게 과연 정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을 내려놓고 그리고 여기 같은 재판부니까 또 때마침 33부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이 대장동 재판과 별개로 일정을 잡으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잡아서 재판하고 이거 결정 내고 여기서 형량이가 뭐고 유무죄 판단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나중에 이제 다 같이 받을 때 낼 형량처럼 나중에 이 대장동 관련 최종 판결할 때 여기 낸 판결에 그 형량만 감안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근데 자백한 사람은 무슨 병신 되는 거야? 그러면 애초에 왜 그 동일한 재판부로 갔습니까? 난 그게 좀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도 모 기자한테 제가 설명을 한참 해줬는데 합의부로 간 건 아무 노프라블럼. 오케이. 재정 합의부로 가는 건 노프라블럼. 이건 단독 사건으로 하기엔 단독 판사 너무 부담이 커. 이거 진짜 뭐 야당 대표의 뭐 앞으로 대선 나가냐 못 나가냐 결정해 줄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니까 재정 합의부는 맞는데 재정 합의부에서 왜 33부로 갔느냐? 나는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해. 이걸 이재명 대표를 봐주려고 하거나 병합시키려고 글로 보낸 거라기보다는 관례상 한 피고인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으면 글로 보낸단 말이야. 그 갈 수밖에 없었네.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다면 다른 재판부 보는 게 맞죠. 논점이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법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오해를 사냐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 통상적인 생각으로 보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33부에서는 오히려 더 병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별도 기일을 최대한 병합 안 한다고 선언하고 그렇지. 빨리. 그래 오해를 안 받지. 빨리 선언하고 그리고 별개 기일을 잡고 이거는 짧아요. 어렵지도 않아. 우리 맨날 얘기했잖아. 몇 명 안 나와도 돼. 많아요 2명. 근데 민주당은 또 여기서 이걸 병합을 해서 뭐 김인섭이나 정진상이 실제로 뭐 저희 뭐 압박했다고 뭐 했다 그러잖아. 저 사람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찾으려면 또 그들하고 연계가 된다는 거야. 그건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어떻게 듣기 보냐면 나 너무 자신 없고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결백하다면서 결백하면 빨리빨리 결론 나게 해줘야지. 본인들이 오히려 불리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시간 끌어서 다음 대선까지 끌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자세한 얘기를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재판이 막 지연되고 1심이 안 나오고 계속 갈 경우에 그다 압니다. 재판 지연이라는 거. 그렇지.
나중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게 지금 당장으로는 되게 이득이라고 민주당은 방학 볼 수 숙제 있을 뒤로 거예요. 밀어놓은 거야. 총선 전에 안 떨어지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총선이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맞아요. 가치를 줄 거냐고, 뭘 할 거냐고. 민주당이 내놓은 게 있어요? 없죠. 굵직한 게 없잖아. 뭐가 있어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이재명 구속만 안 되는 구속시키지 맙시다가 총선 구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진짜 민주당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증교사도 무죄라면서요. 그거 진실을 얘기하라고 한 것뿐이라면서. 아유 그럼 빨리빨리 하나씩 털어야지. 왜 자꾸 병합을 해? 민주당 출신 도의원을 변호인으로 쓰면서 이화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상한데 이거 국민들이 그냥 복잡하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민주당에서 정말 너무 사안을 가볍게 보는 거. 근데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어제 그렇지. 박찬대 의원 천공 영상 틀은 그 수준이라면 민주당 그러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국민의힘 뭐 많이 변하려고 하지만 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고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철규 사무총장이 여기 된 것도 불만 많은 분 많을 거고 저도 역시 그런데 그래도 국힘은 좀 변화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날 이런 방송을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뭐 여기 지금 지도부에 계신 분 계시니까 잘못하는 거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막 쏘세요. 막 쏘시고 그걸 기초로 해서 국민 또 이미 어떻게 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요. 이제 이게 뭘 아무리 저희가 해도 아마 실감을 못 하시고 그렇지. 다 불만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공천입니다.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어떤 사람을 이 지역에 내보내느냐. 예를 들어서 막 서울에서 몇 군데 좋은 데를 누구를 하느냐. 예를 들어 영남 같은 데를 누구를 하느냐. 그렇지. 삐까삐까 저 비슷비슷한 지역에는 누구를 하느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로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뭐 형님 말을 믿어보도록 하고요. 저도 요즘에 최근에 국민의힘의 변화나 대통령의 변화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부정하고 이것까지 나쁘다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원래대로 옛날 같은 고압적인 스타일이나 이런 걸 유지했다면 제가 굉장히 심하게 비판했을 텐데 좀 변한 모습이 보여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광고 하나만 하면 저 걱정 말아요 서울이라고 서울시 유튜브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좀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시고요. 구독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동시 시청자 수에 비해서 좋아요 숫자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니까요. 그리고 여기 저는 참 우리 채널이 참 좋은 게 이 댓글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서 너무 좋아.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정치 고관여청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여기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재섭이도 저 화요일날 팀도 그래서 저희 정치화수다 팀이 참 좋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생생한 댓글을 보니까 아 이런 또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많이 제가 도움이 됐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날 돌아오고요. 화요일날 아마 김재섭 위원장 화요일 팀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